일본 자동차 브랜드에서 신차가 나온다고 했을 때 디자인을 보면서 뭔가 좀 참신하다거나 아니면 설렌다거나 이런 느낌을 느낀 게 되게 오래된 것 같아요. 보수적인 디자인들을 많이 채택을 하고 있죠. 특히 미국 시장에서 많이 판매된 차량이고, 미국 시장에서는 약간 그런 보수적인 디자인들이 먹히는지 모르겠지만 많이 팔리는 세그먼트의 차량들, 뭐 토요타로 따지자면은 캠리가 있을 거고요, 라브4 이런 차량들이 있을 텐데 한 번도 디자인적으로 감흥이 오거나 그러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정확하게 프리우스를 계기로 해서 깨진 것 같아요. 프리우스의 디자인은 제가 보면서도 엄청나게 칭찬을 많이 했었는데 그게 토요타의 디자인 아이덴티티로 자리 잡았죠. 디귿자 램프를 기반으로 되게 얄쌍하게 처리된, 그러면서 조금 더 스포티하게 만들어진 디자인, 그게 캠리에도 적용이 됐어요. 얘는 실물로 보면 되게 이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 캠리가 지금 제 앞에 자리 잡고 있고요. 실물로 보니까 이뻐요. 감흥이 올 만큼 좀 매력적인 디자인으로 재탄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신형 캠리 론칭이거든요. 기존의 캠리 대비해서 어떤 것들이 바뀌었는지 익스테리어, 인테리어 디자인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자동차 콘텐츠로 밥 벌어 먹고 살아야 되는 채널 카밥의 권혁주 PD고요.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시죠. 전면부, 확실히 프리우스와 상당히 많이 닮은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디귿자 형태의 램프가 최근 토요타의 패밀리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주간 주행등이 디귿자로 LED로 얇게 비추고 있고, 램프는 위에 하나 아래 하나 이렇게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죠. 방향지시등이 점등되면 어떤 모습인지 잠깐 볼까요? 얇은 DRL이었던 부분이 통째로 호박색 등으로 빛나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킨 김에 잠깐 후면부 가서 보여드리면은 끝쪽에 있는 등에서 반짝반짝 빛나는 걸 보실 수가 있고, 뒤쪽은 그냥 전구 타입, LED가 아니라 전구 타입인 것 같아요. 아래 램프 쪽이 가운데를 쭉 가로질러 가서 반대쪽 램프와 연결돼서 그릴의 형상을 취하고 있죠. 근데 뭐 이쪽으로는 사실 공기가 통하는 입구가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그릴의 역할은 대부분이 범퍼 하단 부분에 있는 에어 인테이크가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신에 여기에는 카메라 같은 것들 장착되어 있고요. 아마 이쪽에 레이더 센서 같은 것들이 들어가 있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그릴 같은 경우에도 마름 목골 형태의 디자인으로 해서 상당히 스포티한 인상을 많이 살린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특히 범퍼에도 이렇게 에어 인테이크가 크게 자리 잡을 것 같이 주름을 깊게 파놔서 조금 더 스포티한 감각으로 디자인되어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휠하우스 쪽으로 와류를 보내주는 구멍이 숨겨져 있고요. 그 와중에 안개등 아주 귀엽게 이 그릴 부분에 숨겨져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다만 이런 초음파 센서 같은 것들은 아주 예쁘게 가리진 않았어요. 만약에 이 현대기아에서 디자인했으면 이거 감추려고 무지하게 노력했을 것 같은데 딱히 그런 노력은 하진 않았습니다. 그냥 딱 눈에 보이는 곳에다가 뒀는데, 토요타 같은 경우에는 북미에서 차량을 상당히 많이 팔고 있고, 북미에서는 특히 이 토요타가 고장이 잘 안 나는 차, 고장이 나도 수리하기 쉬운 차로 인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만약에 이거를 막 감추려고 이런 데다가 숨겨놨다? 그러면은 이거 초음파 센서 한번 고장나면은 이거 막 다 뒤집어 엎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것보다는 그냥 조금 디자인적으로는 눈에 띄더라도 동그랗게 그냥 파놔서 이것만 그냥 똑 떼서 교체하면 되게, 초음파 센서 같은 경우도 그렇고 후미등의 방향지시등이 그냥 전구식인 것도 고장이 나거나 했을 때 수리가 최대한 쉽게끔, 수리비가 적게 들게끔 그렇게 만들어진 것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나라는 워낙에 이 좁은 땅덩어리 안에 네트워크망이나 이런 것들이 잘 되어 있으니까 뭐 조금 더 화려하게 디자인을 하고 화려하게 꾸며놓고 이런 것들이 먹히는 나라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원가 절감이다 뭐 이렇게 본다기보다는 되게 실용주의적인 느낌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측면부에서 보면은 이 부분이 상당히 낮거든요. 제 무릎보다 살짝 높은 위치, 제 허벅지 정도의 위치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패밀리 세단 치고는 앞에 보닛 부분이 상당히 낮게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뭐 엔진이나 그런 것들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무작정 낮출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앞 오버행을 길게 뽑아내서 이렇게 낮춘 디자인을 채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캠리가 사실 지난번에 판매됐던 캠리랑 전체적인 재원을 놓고 보면 다 똑같아요. 전폭 1840 동일하고요, 전고 1445 동일하고요, 휠베이스 2825 동일합니다. 그런데 전장이 4880에서 4920으로 40mm, 4cm가 늘어났거든요. 저는 아마 그것의 대부분이 이 앞범퍼, 앞 오버행을 늘리면서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원래 앞 오버행을 늘리면은 앞에가 되게 무거워지는 듯한 느낌이 나요. 그래서 좀 차가 둔해 보이는 느낌이 나는데, 확실히 최대한 밑으로 내리 까는 형태의 디자인을 취하니까 앞에 머리가 무겁다 이런 디자인의 느낌은 아닙니다. 측면뷰는 사실 기존의 캠리와 비교했을 때 거의 동일하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살짝 부분 변경의 느낌에 가깝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특히 요 하단, 휠하우스 하단 쪽에서 사선으로 이렇게 치켜 올라가는 캐릭터 라인하고, 이쪽에서 시작해서 사이드 캐릭터 라인 중에서 가장 강조되는 이 라인이 있죠. 네, 이 라인도 기존의 캠리에서 볼 수 있었던 라인입니다. 그런데 크게 바뀐 것은 뭐냐면은 2열 창문의 디자인이 전반적으로 달라졌어요. 원래 기존의 캠리를 보게 되면은 창문을 루프 있는 쪽까지 끝까지 끌어다 썼거든요. 최대한 2열 부분에서 개방감을 좀 강조한 디자인이었는데, 이번에 부분 변경을 하면서 2열의 윈도우 라인을 아래쪽으로 쫙 내려가게끔 만들었죠. 전면부 디자인 자체가 상당히 스포티한 디자인이란 말이에요. 그것에 맞춰서 너무 실용적이고 너무 패밀리 세단 같은 느낌보다는 살짝은 쿠페형 같은 느낌을 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2열의 창문을 이렇게 밑으로 꺾여 내려가게 만들었고, 대신에 천장은 이렇게 두꺼운데 얘만 이렇게 얄쌍해지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윈도우 위쪽에 있는 캐릭터 라인이 그 가운데에서 살짝 이 사이를 끊어주는 듯한 역할을 합니다. 기존의 캠리 자체가 사선을 가로질러서 위쪽으로 쫙 올라가는 캐릭터 라인을 썼기 때문에 전면부의 스포티한 인상하고도 상당히 잘 어울린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후면부 쪽으로 가서 보시게 되면은 전면부에 들어갔었던 디귿자형 헤드램프와 통일성을 맞춘 걸 볼 수가 있죠. 트렁크 부분은 일반적인 세단의 느낌과 맞물려서 만들어져 있는데, 아무래도 조금 스포티한 느낌을 강조한 디자인을 채택했다 보니까 이쪽 부분에서 살짝 사선으로 땅을 바라보게끔 치켜 올라가서 꺾이는 형태의 디자인을 취했죠. 그러면서 약간 시각적으로는 고성능 차량들에서 볼 수 있는 덕테일의 느낌을 살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캠리 레터링이 크게 있고요, 토요타 로고도 크게 박혀져 있고요, 토요타가 많이 쓰는 이런 팔자주름 같은 형태의 캐릭터 라인, 이런 것들도 상당히 유기적으로 잘 만들어져 있고, 여기 밑에는 검은색 몰딩 부분이 들어가는데 이 캐릭터 라인에 맞춰서 끊겨지는 디자인적 디테일, 이런 것들도 상당히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죠.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토요타의 신형 차량들을 볼 때 막 디자인적으로 그렇게 감흥이 오는 경우가 많지는 않았었는데, 얘는 봤을 때 확실히 조금 감흥이 오는 편이긴 합니다. 디자인적으로 저는 상당히 마음에 들거든요. 그런데 디자인만 놓고 봤을 때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라고 하면은, 저는 휠의 크기가 아주 그렇게 큰 편은 아닙니다. 잠깐 휠 사이즈 보여드리면요, 23545에 18인치 휠이 들어갔고, 그 다음에 타이어 사이즈는 23545. 그러니까 수치만 딱 보더라도 완전히 효율성을 강조한 차량인 거, 효율성을 극대화한 차량인 거 알 수 있겠죠. 어쨌든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을 기반으로 하는 차량이니까. 국내에는 2.5리터 하이브리드 모델 이것밖에 안 들어옵니다. 타이어 옵셋 같은 경우에도 차체 안쪽으로 많이 들어가 있는 듯한 느낌이 들죠. 휠만 조금 큰 걸 넣고 옵셋만 조금 바깥쪽으로 튀어나오게 했으면 되게 스포티한 느낌이 됐을 것 같은데, 이 국내 파는 트림 자체가 아무래도 스포티한 감성을 강조하는 모델보다는 조금 더 고급성을 강조한 XLE 트림이다 보니까 이러지 않을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스포츠성을 강조한 XSE라는 트림도 있어요. 그것 빼고는 디자인적인 완성도는 저는 되게 마음에 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왜 이랬을까. 크라운이 처음에 국내에 론칭했을 때 기억나나요? 약간만 그래도 차급이 있는데 수동식 트렁크는 좀 아니지 않냐라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래서 연식이 변경되면서 전동식 트렁크가 들어갔죠. 수동식 트렁크가 들어갔습니다. 근데 마치 열리는 게 전동식 트렁크 열리듯이 열려요. 전동식 트렁크인가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아닙니다. 수동식 트렁크예요. 내릴 때는 여기 손잡이가 있어서 이거를 잡고 이렇게 닫으면 되긴 하는데, 국내 소비자들의 성향을 생각했을 때 전동식 트렁크는 좀 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조금은 들긴 합니다.
네, 실내에 들어와 봤는데요. 저는 일단은 이거는 좀 부럽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토요타에서 이 중형급 라인업에 쓰는 플랫폼이 TNGK 플랫폼인데, TNGK 플랫폼에서 자랑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낮다는 거예요. 차체 무게 중심을 낮추고 차량 자체가 낮다라는 건데, 토요타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타보면은 조금 낮다는 게 느껴지거든요. 현대자동차의 3세대 플랫폼도 낮은 무게중심을 강조하고 있는데, 현대차는 아직 좀 높아요. 시트 포지션 자체가 낮다 보니까 전고가 조금 낮더라도 헤드룸 자체가 좀 널널한 게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개인적으로 현대차 대비 토요타에서 되게 부러운 부분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디테일적으로 한번 보시죠. 12.3인치의 계기판과 12.3인치의 센터 디스플레이가 들어갔습니다. 이 계기판 같은 경우에는 크라운에서도 볼 수 있었던 바로 그 계기판이에요. 주행 모드 바꾸면은 이렇게 나오는 거, 애니메이션. 12.3인치의 디스플레이형 계기판 적용한 거 되게 칭찬해요. 다 디지털화해서 많은 정보들 보여주는 게 요즘 추세긴 해요. 그런데 디스플레이를 적용을 했는데 디자인이 아직까지도 너무 보수적이에요. 왼쪽에 에너지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원형의 그래프 나와 있고요. 오른쪽에 원형의 속도계 나와 있죠. 뭔가 정보는 많아요. 배터리 잔량도 나오고 현재 운전 점수 이런 것도 나오고요. 내비게이션도 센터 쪽에 표시가 되는데, 다른 수입차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는 계기판을 왕창 키우고 주행 관련 정보들을 작게 띄워주고 이렇게 해서 디스플레이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는데, 얘는 일단은 이 레이아웃은 고정이에요. 양쪽 끝에 원형의 뭔가가 있고 이 가운데서 정보를 보여주고 아니면 이 원 안쪽에서 정보를 보여주고, 이게 레이아웃이 고정이에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일본 브랜드가 되게 보수적이구나, 창의력이라든가 상상력이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있구나 싶은 거죠. 그거를 제외한다고 하면은 실내에서 불만족스러운 부분은 없어요. 물론 인테리어 디자인 자체가 아주 세련된 느낌은 아니에요. 특히 현대기아가 이런 세련된 디자인 같은 것들을 상당히 잘하는데, 그것에 비해서는 안 좋게 말하자면 올드해 보인다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전 오늘 이 차를 처음 만났잖아요. 이 차를 처음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어디에 뭐가 있는지 다 알 것 같아요. 되게 직관적이에요. 공조장치 버튼 보면은 이거 오토, 오프, 열선 시트, 통풍 시트, 프론트, 리어, 가장 많이 쓰는 버튼들 이쪽에다가 놓고, 온도 설정, 풍량 설정, 어디에 뭐가 있는지 다 너무 잘 보여요. 디스플레이도 12.3인치로 큰 거 들어가면서 기존보다 훨씬 시원해진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라브4 탈 때부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토요타가 되게 보수적인 디자인을 취하고 있는 반면에 소재를 되게 잘 써요. 이런데 다 가죽 소재, 이 들어가는 거 보이세요? 물론 이쪽 바깥쪽은 플라스틱 파츠입니다. 그다음에 여기도 플라스틱 파츠긴 한데 아주 그렇게 싼 느낌 나지 않는 플라스틱 파츠를 썼고요. 위에는 우레탄 폼 써서요, 이렇게 움푹움푹 들어갈 정도의 푹신푹신한 느낌 보여주고, 도어 트림도 위쪽은 우레탄 폼. 여기 생각보다 그냥 플라스틱으로 마감한 업체들 많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가죽 부분, 그 다음에 팔기된 부분, 이쪽도 가죽 소재 되게 두껍게 썼고요. 이쪽 부분은 플라스틱이긴 해요. 이쪽 부분은 별도의 내장재, 약간 그 다크 브라운 느낌이 나는 내장재를 사용을 했고요. 하단 부분은 다시 플라스틱. 눈에 띄고 손에 되게 자주 닿는 곳들의 내장재가 소재가 되게 좋아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되게 토요타스러우면서도 조금 부러운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야, 이거 요즘 대부분 시프트 바이 와이어로 가고 있는데, 기어 노브는 이걸 아직도 쓰고 있고요. 수납 공간 크고 컵홀더 있고요. 스마트폰 무선 충전 공간 있고요. USB-C 타입 2개랑 데이터 통신을 위한 C 타입 케이블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굳이 세단에 필요한가 싶은데요, 전자식이 지원이 됩니다. 천장 부분은 약간 직물 형태로 되어 있는 헤드라이너를 사용을 했고요. JBL 오디오가 들어가 있습니다. 역시나 A필러에 약간 좀 생뚱맞은 형태의 디자인으로 되어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스티어링 휠 디자인은 최근에 토요타 차량들 많이 쓰고 있는 그 디자인이에요. 그렇게 뭐 디자인적으로 이쁘진 않지만은, 그리고 버튼들도 되게 많이 들어가 있지만 실제로 조작해 보면은 좀 편한 형태의 스티어링 휠 들어가 있고요. 제 시트 포지션으로 다시 맞췄고요. 뒷좌석으로 타보면은, 네, 일단 공간부터 빠르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레그룸이요, 주먹이 하나, 둘, 셋, 3개 정도는 들어갈 정도로 상당히 여유롭습니다. 그리고 발 공간이요, 시트 안쪽으로 좀 깊숙하게 넣는다 그러면은 발 공간이 조금 부족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시트 포지션이 낮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머리 공간, 뭐 물론
위에 손날이 들어갈 정도로 아주 널널하진 않은데 그거는 제가 조금 꼿꼿하게 섰을 때고요. 조금 늘어지게 앉으면요 정말 편하거든요. 제가 좀 놀란 게 있어요. 이번에 토요타가 약간쯤 한국 시장에 작정하고 들어온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던 게 뒷좌석 옵션 구성이 미쳤거든요. 별거 없어 보이는데 그냥 컵홀더 있고 에어벤트, 이거 옛날 캠리에도 쓰던 정사각형 그거잖아. 되게 없어 보이는 거 막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여기 버튼이 하나 있거든요. 여러분, 중형 세단에요 리클라이닝 지원하는 거예요. 이거 그랜저에도 고급 옵션에나 들어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캠리에 리클라이닝이 지원이 돼요. 시트를 가장 세웠을 때거든요. 근데도 머리 공간이 뭐 아주 그렇게 마냥 부족하진 않습니다. 제가 좀 편하게 앉으면 돼요. 각도 차이가 손가락 한 마디 정도 차이가 나는 건데 별거 아닌 것 같죠. 리클라이닝 최대한 뒤로 했을 때 되게 편해요. 수입차 중에서 진짜 플래그십 세단까지 넘어가지 않는 한 뒷좌석 편의 사양에 그렇게까지 신경을 많이 쓰는 브랜드가 없어요. 캠리에 이런 구성이 들어갔다고? 캠리의 뒷시트가 리클라이닝이 된다고? 심지어 선쉐이드까지 자동으로 올라갑니다. 뒷좌석에서 에어컨 조절 다 되죠. 오디오 조절 장치 다 되죠. 그랜저나 K8보다 이 안쪽에 있는 기능이 훨씬 많아요. K8이나 그랜저 같은 경우에는 공조가 이쪽에 별도로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공조 조절하려면 이렇게 숙였어야 됐거든요, 몸을. 근데 얘는 여기에 들어가 있잖아요. 컵홀더를 제외하고는 뭐가 없습니다. 여기에 별도의 수납 공간 이런 거 없어요. 이런 것도 다 갖춰져 있어요. 선블라인드. 선블라인드도 생각보다 안 갖춘 회사들 되게 많습니다. 물론 공간이야 그랜저가 조금 더 크긴 하지만 뒷좌석 편의 사양 구성이, 이거는 그랜저를 진짜 의식하고 들어오지 않았나 라는 생각밖에 안 들 정도로 상당히 좋습니다. 좀 놀랬어요. 많이 놀랬어요. 트렁크 수동식이라는 것만 말씀드렸지 안에 실내 공간을 제대로 안 보여드린 것 같아서. 트렁크도 제법 넓죠? 리클라이닝 시트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가운데 스키스루로 연결되어 있는 거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조금 이 판이 좀 헐렁헐렁한 느낌이 들긴 하는데 어쨌든 이 안쪽에 타이어 리페어 킷도 있고 나름의 여유 수납 공간도 충분히 갖추고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죠. 실내 공간 이 정도 보여드리고 잠깐 엔진룸 볼까요? 엔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뭐 아시죠? 4기통 2.5리터 하이브리드, 그 토요타가 계속 쓰고 있는 그 파워트레인인데, 그런데 가스리프터가 들어갔어요. 토요타 차인데 가스리프터가 들어갔어. 이거는 장족의 발전이죠. 이거는 좀 놀랐습니다. 엔진 커버도 여러 토요타 차종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커버인데 파워트레인의 출력이 조금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기존 캠리보다도 이 모터라든가 파워트레인의 출력을 조금씩 더 키운 부분들이 있어서 시스템 종합 출력이 227마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캠리보다 출력이 살짝 올랐는데, 그런데 연비는 동일해요. 복합 연비는 동일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살펴본다고 하면은 시내 연비는 오히려 신형 캠리가 조금 더 늘었어요. 대신에 고속 연비가 이전의 캠리보다 조금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 복합 연비에서 딱 평균을 맞추고 있는 건데, 차체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캠리와 뭐 거의 동일하다고는 하지만 파워트레인의 변화, 그 다음에 이 디자인의 변화, 그리고 국내 사양에서는 이 편의 사양의 변화가 상당히 크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 모델 대비해서 가격 인상률 좀 있습니다. 뭐 없진 않아요. 기존의 캠리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저렴한 트림의 모델들도 들어왔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기본적으로 XLE 트림부터 들어옵니다. 기존 모델의 XLE와 비교를 해본다고 하면은 340만 원 정도 인상됐네요. 그리고 XLE에서 또 프리미엄이라고 해서 이게 좀 옵션이 많이 붙은 트림인 것 같고, 아마 이 전시 차량이 프리미엄 트림이지 않을까 싶은데 얘가 5,360만 원. 그러면은 이제 그랜저에서 조금 옵션 많이 붙이고 했을 때 딱 가격대가 어느 정도 맞지 않나 싶거든요. 그랜저와 국내 시장에서 상당히 많이 대결을 하고 구매층이 달렸던 차량인데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번에 좀 토요타가 많이 이를 갈고 나온 것 같습니다. 좀 편의 사양들을 대폭 확대한 게 느껴지고요. 디자인이나 그런 것들도 상당히 만족스럽습니다. 일단은 거기다가 파워트레인의 출력까지 늘었다고 하니까 어떤 느낌일지 좀 궁금하긴 한데, 그거는 시승을 해봐야지 알겠죠. 네, 이 차량 조만간 빨리 시승 차량 구해서 시승하면서 더 자세한 것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자동차 콘텐츠로 밥 벌어먹고 살아야 되는 채널 카바의 권혁재 PD였습니다. 감사합니다.